네, 10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얼어붙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부담을 가득 안고 가는 시장이었는데요. 최고 금리가 이전 전망보다 높아지고 3월 FOMC에서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시장은 부담을 가득 안게 된 겁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여파에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에는 0.96%로 1%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43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3조 3천억 원 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통해서 자세한 흐름 파악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작은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밀리면서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에는 2,431포인트에서 저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탄력을 점차 둔화시키면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이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43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36억 원 팔고 있고요. 오늘 기관에서의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820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개인 측에서는 매수 물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3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3,707억 원의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어제 하락 마감을 한 데 이어서 오늘까지도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는데요. 네,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0.02% 상승 중에 있습니다. 8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는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5조 원 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시작은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807포인트가 저점이었는데요.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810포인트 선을 잘 지지해 주다가 개장 직후에는 10포인트 선을 깨트리면서 807포인트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탄력을 받아나가면서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815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얼어붙은 여파도 있지만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장 초반에 함께 동반 매도하는 움직임을 연일로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은 1,506억 원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살펴보시죠.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도 폐배터리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이 폐배터리주들의 강세는 폐배터리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유럽이 오는 14일 핵심 원자재법인 CRMA 초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으로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CRMA 법안에는 히토류와 리튬 등 전략적 핵심 원자재의 유럽 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요. 특히 순환경제 시스템 강화 및 핵심 광물의 유럽 내 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해 폐배터리의 재활용 의무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배터리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함께 유입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또 2차전지 내에서도 소재주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등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모화학입니다.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죠. 9.39% 오르면서 5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코스모화학은 2차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부각을 받으면서 9% 넘는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성일하이텍입니다. 성일하이텍이 장중에는 2% 넘는 상승 흐름까지 나타낸 바 있는데요. 현재는 1.6% 오르면서 17만 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빛캠 보겠습니다. 세빛캠이 1.93% 오른 13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PS도 2.8%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1,460원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LNF 보겠습니다. LNF 살펴보시면 1.22% 오른 24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으로 에코프로 살펴볼 텐데요. 에코프로도 EU가 육성을 하려는 CRMA 법안과 면밀히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독일 AMG 리튬과 연간 5,000톤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수산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로 2024년부터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12%대 상승세 나타내면서 32만 7,5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에코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12%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오늘 또 실적 전망에 따라서 희비교차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LG전자 살펴볼 텐데요. LG전자를 향한 전망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개장 직후에 급등을 하면서 12만 원 선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 차별적이고 극적인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고 봤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 국면에서 판매 가격과 출하량, 원가 측면에서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가전제품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수요가 양호하고 점유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사업 역시 매출과 수주가 모두 호조라는 점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는 큰 탄력을 받고 있는데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LG전자 현재 구간에서도 3.5%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1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웃지 못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에 입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악재가 겹쳤는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키움증권은 연초 이후 반도체 업황은 고객들의 재고 조정이 강도 높게 나타나면서 메모리 공급 업체들의 출하량이 기대치를 하회하고 보유 재고가 급등하면서 하반기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삼성전자의 주가도 단기 업황을 반영하며 기간 조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따라서 오늘 0.49%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6만 400원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이 낙폭을 조금씩 축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는 이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현재는 0.49%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6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오리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온도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주가부터 살펴보시면 2% 오르면서 12만 7,600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오리온의 중국의 매출 비중이 2015년에는 41%를 기록을 했고 2022년에는 56%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또 2023년에는 59%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을 해 증권가에서는 오리온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또 매수로 책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리온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결 기준 매출액이 8,516억 원, 영업이익이 1,467억 원, 당기순이익이 1,63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IT주들 그리고 증권주들이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있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의 최종 결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고착화되어 있다는 의견과 함께 금리 상단을 최대 6%대까지 올릴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얼어붙었고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2%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험난한 과정이 예상이 된다며 필요하다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IT 종목들 함께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주들까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시황의 약화 우려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진 영향으로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1.01% 하락한 6,8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한국금융지주 살펴볼 텐데요. 한국금융지주도 오늘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0.17% 하락한 59,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NH투자증권도 0.5%대 하락률을 나타내면서 9,15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0.7% 하락한 9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주들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봤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종목들도 하락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플랫폼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0.66%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도 1%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에 가까이 되는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8% 하락한 8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가 2.61%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2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가 1.63% 하락한 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통해서 특징주들까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